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미나미노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인지, 그리고 리버풀의 전술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나미노의 가장 큰 장점은 좌우 측면과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최전방 공격수까지 공격지역 전체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현재 잘츠부르크를 이끌고 있는 제시 마치 감독 체제에서는 좌우 측면 공격수, 경기 중 상황에 따라서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소화했고, 지금은 메넨글라드바흐의 감독인 마르코 로제가 잘츠부르크를 이끌었을 때는 4-3-1-2 전형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팀에서는 4-2-3-1 전형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위치에서 뛸 수 있는 미나미노의 장점은 플레이 스타일에서도 나타납니다. 먼저 미나미노는 기본적으로 측면과 중앙 지역을 활발하게 오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플레이에 능숙한 선수입니다. 따라서 잘츠부르크에서 측면 공격수로 출전할 때는 황희찬과 홀란드, 이 두 명의 최전방 공격수와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면서 상대 수비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황희찬과 좋은 호흡을 보여줬는데요. 황희찬 또한 측면과 중앙 지역에서 모두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 중에 자리를 바꾸는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미나미노가 처음에는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격이 진행되면서 미나미노가 중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측면에 있던 미나미노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상대팀 선수들이 미나미노의 움직임을 놓쳤고, 미나미노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슈팅까지 시도하는데요. 이렇게 미나미노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자주 움직였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와 자리가 바뀌는 장면도 자주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미나미노가 중앙으로 움직일 때 최전방 공격수인 홀란드가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잘츠부르크는 이처럼 측면과 중앙으로 가는 미나미노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나미노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할 때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폭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플레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미나미노는 공격의 템포를 조절하거나 공격 전개 과정을 주도하는 것처럼 팀의 전체적인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는 데 큰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골문과 가까운 위치에서 도전적인 움직임으로 수비를 무너뜨리는 플레이에 좀 더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순간적인 센스와 저돌적인 드리블로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거나 동료 공격수와 간결하게 패스를 주고받는 움직임에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할 때에도 사실상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활발한 움직임으로 동료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직접 득점을 기록하는데요. 경기 장면을 보면 미나미노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순간적인 센스로 상대 수비를 따돌리고 득점까지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에서 보여주는 과감한 돌파와 순간적인 센스는 미나미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미나미노는 공격 지역에서 수비수를 따돌리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특히 동료 선수들과 볼을 주고받으면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플레이는 미나미노의 훌륭한 움직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나미노의 플레이 스타일이 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기보다 저돌적이고 모험적인 편에 가까운 만큼 미나미노는 볼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편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잘츠부르크의 챔피언스리그 기록을 보면 미나미노는 잘츠부르크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시도하고 성공시키는 선수였지만 동시에 볼 소유권을 가장 많이 잃어버린 선수였는데요. 이처럼 도전적인 플레이는 볼 소유권을 자주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할 수만 있다면 곧바로 득점 찬스로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고, 미나미노는 도전적인 플레이를 성공시켜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수비에게 볼을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미나미노는 곧바로 상대를 압박해서 볼을 빼앗아 오는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잘츠부르크의 기록을 보면 기본적으로 미나미노는 팀에서 세 번째로 태클 횟수가 많은 선수였는데요. 미나미노보다 많은 태클을 기록한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인 음에프, 측면 수비수인 크리스텐센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공격적인 역할을 맡는 미나미노의 태클 횟수가 꽤 많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 감독의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공격 상황에서 볼을 빼앗겼을 때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볼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미나미노가 전방에서 강한 전방 압박을 보여준다는 것은 미나미노가 리버풀 축구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잘츠부르크가 강한 전방 압박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잘츠부르크가 전방 압박에 있어서 리버풀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미나미노가 리버풀의 압박 시스템에 좀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나미노는 전방 압박뿐만 아니라 수비 상황이 되면 낮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기 때문에 수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처럼 미나미노는 기본적으로 공격 상황에서 공격 지역 전체를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볼을 빼앗겼을 때는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는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서 적극적인 수비를 보여주는데요. 공수양면으로 움직임이 많은 만큼 활동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챔피언스리그 기록만 봐도 미나미노는 90분당 11.7km를 뛰었고 잘츠부르크에서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미나미노가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순히 공수양면으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시도하다가 볼을 빼앗기면 곧바로 상대를 압박하고 볼을 빼앗는 순간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 것처럼 90분 내내 반복되는 빠른 공수전환의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리버풀에서 미나미노가 플레이할 수 있는 위치를 예상해보면 미나미노는 기본적으로 살라와 마네가 있는 좌우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뛸 수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은 살라와 마네를 제외하면 샤키리, 체인벌린, 오리기, 랄라나처럼 측면 공격수 자리에 기용되는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측면 공격수 자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미나미노의 영입은 측면 공격수 자리에 대한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나미노는 바이날둠과 핸더슨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리버풀의 중앙 미드필더는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거나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공격과 수비에 모두 관여해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미나미노는 충분히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는 체력과 기동력을 갖춘 선수고 공수양면으로도 다양한 능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 자리를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봐야 하는 부분은 핸더슨이나 체인벌린이 출전하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입니다. 리버풀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는 공격 상황에서 살라가 중앙으로 움직일 때 측면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살라가 좀 더 골대와 가까운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비 상황에서도 측면 지역을 커버해주면서 살라가 전방에서 역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리버풀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는 살라의 움직임을 돕기 위해서 중앙과 측면 지역을 오가는 플레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는 측면과 중앙 지역을 활발하게 오갈 수 있는 미나미노의 특성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끔이긴 하지만 잘츠부르크나 일본 국가대표팀에서도 전술의 변화가 필요할 때 미나미노가 중앙 미드필더로 플레이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미나미노에게 중앙 미드필더 자리도 크게 어색한 자리는 아니고 특히 바이날둠과 핸더슨이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었을 때 아쉬웠던 부분이 두 선수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 다소 투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었는데 기술적인 능력을 갖춘 미나미노가 이러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황에 따라서는 미나미노가 피르미누의 자리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피르미누는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하지만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거나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미나미노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수비 가담에 장점이 있는 선수인 만큼 중원 싸움에 가담하는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고 특히 피르미누가 중원으로 내려와서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고 그 공간으로 살라나 마네가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리버풀의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미나미노 또한 넓은 활동 반경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피르미누의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나미노의 영입은 측면 공격수,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자리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지역 전 지역에서 리버풀의 스쿼드를 두텁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욱이 체인벌린, 케이타, 샤키리, 랄라나와 같은 공격 자원들이 부상이나 부진한 활약으로 경기에 자주 출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나미노의 영입은 리버풀에게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어리그는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좀 더 격렬한 경기가 펼쳐지는 리그이기 때문에 미나미노는 프리미어리그의 경기 방식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미나미노가 챔피언스리그라는 큰 무대에서 좋은 경쟁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매주마다 높은 수준의 팀들과 플레이하는 만큼 자신의 경쟁력을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미나미노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리버풀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지
미나미노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이 시즌 후반기 리버풀의 경기를 보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